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우리 고구마 13번째 시간이고 오늘 배울 내용은 겉과 속이 다른 가정법 연습 문제와 어디 출신인지 알기 힘든 분사구문의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할게요. 단순 조건문하고 가정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단순 조건문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시제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보통 시제하고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시제가 과거일 때 내용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제가 과거 완료일 때 내용이 과거 이렇게 되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법의 바로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if 절에 들어가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에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should 같은 경우는 would하고 해석이 어떻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절에 had pp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쓰이죠. 이것도 역시 should, have pp는 would have pp랑 똑같이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if절에서 were to 또는 should가 if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가정법 미래라고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지만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가정법 과거지만 미래의 의미인데 이 미래라는 가능성이 어떻게 돼? 되게 희박해 보이는 내용일 경우에 were to나 should가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라는 게 있는데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것은 왜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 뒤에 대절에서 should 동사원형 말고 그냥 동사원형 쓰일 때 있죠. 그 동사원형만 쓰이는 것이 현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가정법 현재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일어날 수 있죠. were이나 should나 had 같은 것들이 주어 앞으로 나오는 것이 if가 생략될 때 일어나는 if 생략 도치이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as if 가정법이라든지 I wish 가정법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그 시제에 관련된 개념이 있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단 연습 문제 풀고 분사구문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1번 The essay would be more convincing. 그 에세이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주장들이 더 잘 구조화되었다면 여기 보면 if절에 뭐가 쓰였습니까? had pp가 쓰였습니다. if절에 had pp가 쓰였다는 것은 가정법의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더 잘 구조화되었다면 실제는 뭐 지금 형태는 50만큼 구조화됐는데 그게 아니라 100만큼 구조화되었다면 과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가정법 뭐가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 구조되었다면 지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뭐야? 가정법 과거죠. 그죠? 지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은요. 여기에 해석은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해석은 현재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인 거지. would라고 써놓고 will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그 에세이는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만약에 주장들이 더 잘 구조화되었었다면 되나요? 그 다음에 if a nuclear war breaks out. if절에 breaks라는 현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이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넣지 마. 지금 북미 회담도 했기 때문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필자의 생각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로 쓰인 거야. 이게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단수 조건이죠. 만약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breakout 발발하다. Every living thing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will be 역시 will이 쓰인 것도 역시 뭐야? 단순 조건문이기 때문이죠. 그죠? will be wiped off. will be wiped. 휩쓸려 갈 거라. 쓸려버릴 거라는 얘기죠. of the face. 그 지표면을 그 밖으로 휩쓸려 버릴 거라는 얘기잖아. 지표면에서 떨어진 상태로 휩쓸려 버린다는 건 뭐야? 다 싹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가장 적당히 뭐 제거될 것이다 이런 말도 이 말로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단순 조건이었어요. 3번 If your son were to die before you.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죽는다면 이게 지금 과거 형태를 쓰고 있잖아. 가정법 과거야 미래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법 책들이지만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정법 과거. 해석은 미래의 의미죠. 그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죽는다면
의미가 미래라는 거지 해석은 현재처럼 하면 돼요. 알겠어요? 해석은 현재처럼.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죽는다면 가능성 없는 거야. 희박하기 때문에 were to 쓴 겁니다. 죽는다면 the property 그 재산은 would be divided 나뉠 것이다. among your grandchildren 당신의 손주들 사이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그죠? 그 재산 그 밑에 있는 자식에게 가겠죠. 그 다음에 4번요. Had I been present at the creation of the world. Had I been present. 그러면 had I been은 보통 had가 조동사고 I가 주어고 been이 본동사잖아. 조동사하고 본동사 사이에 주어에 위치되는 경우는 도치 일어난 경우야. 그러면 이 도치 중에 가장 흔한 게 직접 의문문 도치인데 지금 물음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의문문 도치가 아니구나. 그럼 얘는 도대체 무엇일까? 뒤에 봤더니 would have pp가 보이지? 아 이거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도치구나.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if I had been 요거였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략되면서 if가 생략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if가 날아가면은 여기 있던 head가 문두로 이렇게 나오는 뭐가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if 생략 도치예요. 그래서 had I been present, be present at 뭐뭐에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과거에 참석했었다면 이라는 뜻이야. 뭐에? 이 세상에 창조하는 것에 이 세상 창조하는 곳에 내가 참석했다라면 그러니까 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있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참석했다면 I would have proposed, would have pp 역시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나는 뭐 했을 것이다? 제안했을 것이다. 약간의 개선들을 알겠어? 신님 좀 미처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좀 저렇게 그리면 안 될까요? 뭐 눈 약간 봐가지고라든지. 눈이 두 개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 하나 더 만들었을 거야. 난 뭐 이마 하나 더 찍어줬을 거야.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인 거죠. 허무맹랑한 얘기죠. 다시 갑니다. 내가 세상에 창조하는 곳에 이 세상에 창조하는 곳에 내가 참석해 있었다면 나는 제안했을 것이다. 약간의 개선을, 그죠? 당연히 신에게 제안했을 거란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It is essential that 대디알은 필수적이다. People research the cultures and communication conventions. 그래서 people research에서 이 research가 바로 뭐야? 지금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예요. 이게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고 이게 바로 뭐다? 가정법 현재다. 가정법 현재로 쓰인 것이다. 가정법 현재는 뭐로 이해하라?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라. 앞에 should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should 쓰이는 거하고 가정법 현재 원래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별개의 것입니다. 아무튼 should가 들어가서 당위의 의미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야 한다는 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The cultures and communication conventions. 문화들과 의사소통의 어떤 관습들을 이렇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Those whom.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They propose to meet. 그들이 만날 것을 예상하는, 그죠? In the future.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됐나요? 만날 예정인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죠? 그럼 가정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정법만 쓰이는 게 아니야.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가정법이 되는 게 아니라 섞여 쓰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섞여 쓰이잖아. 그죠? 그죠? 섞여 쓰입니다. 그 다음에 The skillful mechanic. 그 숙련된 수리공이 has been replaced. has b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고 be replaced는 수동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체되어 왔다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숙련된 수리공이 대체되어 왔다. 10대에 의해서 어떤 10대냐면 in a uniform. in a uniform이란 것이 앞에 있는 teenager를 꾸며줄 무슨 구? 전치사 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who부터 또 하나의 덩어리가 시작되는데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 and couldn't care less. 이게 전체가 앞에 있는 누구를 또 꾸며줍니까? 우리가 그냥 구조만 봤을 때, 그냥 위치만 봤을 때는 유니폼을 꾸밀 것 같지만 후잖아, 후. 후니까 뭘 꾸며야지 맞아요? 앞에 있는 teenager를 꾸며야지 맞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0대인데 제복을 입고 있는 10대고요. 어떤 10대냐면 who doesn't know, 아는 게 없어요. 여기 doesn't가 쓰인 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인 거지. 몰라요. 이거 진짜인 겁니다. 진짜 이야기. 몰라요. 뭐에 대해서 몰라? Anything about cars.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제로야 이런 얘기예요. 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차 알못이죠, 그죠? 차 알못이다라는 얘기예요. 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 그리고 couldn't care less. 그럼 couldn't care less에서 이 couldn't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정법에서 만들어진 애예요. 가정법에서 만들어진 애인데 care라는 것은 관심을 쏟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less는 careless는 관심을 덜 쏟는 건데 관심을 덜 쏟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야. 왜 관심을 덜 쏟는 게 불가능하냐면 지금 관심이 제로거든. 이미 관심이 몇 %야? 빵 %야. 그럼 빵 %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상상의 영역이 있지. 그죠? 그래서 그 상상의 영역의 얘기를 couldn't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여기서 표현해서 무조건 couldn't만 쓰여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couldn't가 쓰였을 때 이것은 가정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더 적게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이미 관심이 제로인 그러한 10대에 의해서 대체되어 왔다. 그 옛날에는 그 숙련된 수리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숙련된 수리공이 없어지고 이제는 제복 입고 있는 10대들이 있는데 걔네들 차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4, 5, 7번 갑니다. I have widened my horizons. 나는 넓혀왔어 나의 지평을. 그래서 horizon, 지평선, 수평선. 나는 나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To include, 포함하기 위해서. 뭐를? 많은 유쾌한 즐거운 사람들이죠. delightful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m I might have never known. whom I might have never known. 여기 잘 봅시다. I might have never known입니다. might have pp야. If I had maintained 내가 유지했다면이야 뭐 한다면이에요. 유지했었다면이에요. 유지했었다면이죠. 그죠?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지. 해석을 과거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의 원래의 판단을 유지했었다면 그럼 이 말 속에는 우리 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의 판단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원래의 판단을 유지했었다면 내가 결코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실제는 뭐예요? 내가 원래의 판단을 유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지. 그죠?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내 지평선을 넓혀왔다는 얘기죠. 다시 갑니다. 나는 넓혀와서 나의 지평을 포함하기 위해서 많은 유쾌한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결코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내가 원래의 나의 판단을 유지했다면. 되나요? 그 다음에 8번 My husband remarked that 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f I didn't do something soon 여러분들 이거는요. 잘 봐봐. 여기 remarked라는 뭐가 쓰였어? 과거가 쓰였지. 그지? 그럼 과거가 쓰이면 조건문도 시제일치를 받아가지고 현재에서 과거로 바뀔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If I didn't do something soon인데 원래 이게 그 과거의 순간에 말할 때는 If you don't do something soon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상황, 과거의 상황으로 우리 들어가서 남편이 진짜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If you don't do something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Soon you will be chased around blah blah 이런 문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지. If you don't do something soon 무언가를 곧 하지 않으면 you will be chased around 쫓겨다닐 거야. 당신 뭔가 안 하면 계속 쫓겨다닐 거야. 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게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한 거겠지. 이거가 이제 시제 일치되면서 시제 일치되고 지금 이건 이제 직접 화법이 되고 이건 이제 뭐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뀌면서 didn't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husband는 나의 남편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무언가를 곧 하지 않는다면 나는 쫓겨다닐 것이다. 그 내 삶의 뭐죠? my days, 내 날들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겠죠, 그죠? 나의 날들의 나머지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뭐에 의해서? 15파운드짜리 우두척에 의해서. 근데 어떤 우두척이냐면 begging for milk. begging for milk. 이게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이제 분사절이네요. 우유 달라고 간청하는
우유 줘 이러고 다니나 보다. 그죠? 우드척이라는 15파운드면은 아마 대충 한 7kg, 8kg인데. 그지? 멍멍이를 치면은 뭐 코카스페니얼 이 정도 사이즈? 그런 애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우드척이라는 그 우드척 무슨 짐승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드척이라는 짐승이겠죠. 그 동물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유 달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그 쫓아다니는 상황을 못 피할 거란 얘기죠. 다시 갑니다. 내 남편은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곧 하지 않는다면 내가 쫓겨다닐 거라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거라고 나의 남은 삶 동안에 rest는 이제 나머지란 뜻이에요. 명사로서 누구에 의해서 15파운드의 우드척에 의해서 어떤 우드척이냐면 우유 달라고 졸라대는 간청하는. 그다음 9번 If today's top rock singer 오늘날의 최고의 락 그 가수가 락 음악가가 released 지금 과거가 쓰였잖아. 오늘날인데 왜 released라고 과거를 썼겠어? 그렇지 가정법 과거인 거야. 알겠어요? 가정법 과거는 내용상의 그 시제와 이렇게 동사의 그 시제 자체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최고의 락싱어가 발표했다면이야 한다면이야? 그렇지 발표한다면이야. 그의 또는 그녀의 또는 그녀가 이제 락싱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다음 곡을 인터넷에서 발표한다면 it would 여기 would 나온 이유도 뭐라고요? 가정법이죠. 그것은 뭐와 같을 뿐만 아니라 would not only be like playing 연주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한 극장에서. 근데 어떤 극장이냐면 2천만 명의 좌석을 갖고 있는 극장이죠. 극장에 2천만 명을 놓을 수 있는 극장이 있나요? 그런 극장이 있으면 나만의 거의 절반 크기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서울 크기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 2천만 명 꽉 들어찰 수 있구나. 꽉꽉 빽빽하게 하면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는 구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네. 2천만 명, 그죠? 그 다음에 but 이 진리슨을 각각의 청중은 이 다음에 단수명사 could also transform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그 음악을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야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 그죠? 개취죠. personal taste, 개취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released 과거, would 과거, could 과거 다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야. 이런 극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이건 지금 뭐 인터넷을 지금 상상하고선 얘기를 한 거니까 인터넷 하나의 극자로 보선 인터넷에 발표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갑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최고의 락싱어가 발표한다면 그 또는 그녀의 다음 곡을 인터넷에서 그것은 뭐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플레잉 연주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한 그 극장에서 어떤 극장이냐면 2천만의 좌석을 가진 그 각각의 리스너는 또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음악을 뭐에 따라서 자신의 캐치에 따라서.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quicksand. quicksand는 유사. 흐를 유자 해가지고 유사. 흐르는 모래예요. 모래가 물처럼 흘러가는 게 유사입니다. 유사는 may look like 뭐처럼 보일 수 있다. normal sand. 이 평범한 모래처럼 보일 수 있다. 뭐 해변에 있는 그런 모래와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But 하지만 if you were to step on it, if you were to step, if 절에 were to가 쓰이면 뭐다? 그렇지. 이거 가정법 과거다. 미래 의미를 갖는 당신이 그것 위에다 발을 디딘다면 유사죠 이거는. The pressure from your foot. 당신 발로부터 나온 그런 압력이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will이 쓰이겠어 would가 쓰이겠어. 그렇지 would가 쓰여야지. would cause 야기할 것이다. 그 모래가 to act 행동하도록 더 많이 뭐처럼 액체처럼 행동하도록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would sink right in이죠. would예요 would. 당신은 바로 그 안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모래가 물 같아 되니까 갑자기 쫙 빠지는 거지 사람이. 그죠? 이거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위험해 보이네요. 응? 되게 위험해 보이네. 이게 이제 모래가 이렇게 막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월풀이라고 있어. 월풀. 그 세탁기 이름으로 많이 쓰죠. 월풀. 근데 그 월풀이라는 게 뭐냐면 물인데 물가인데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돌면서 소용돌이 돌면서 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구멍이 막 뻥 뚫리는 이런 그 물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엄청 위험해 보이잖아 이거. 그렇지 않니? 여기 빠지면 그냥 저 세상 갈 것 같잖아. 근데 유튜브는 정말 지식의 보고야. 유튜브에서 월풀이 있더라고. 월풀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놀아요. 일로 빠지려고 해도 안 빠져. 안 빠져요. 막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촬영하고 이거 물기둥, 그 공기기둥 해야 되나 물속에 공기기둥 이렇게 막 있고 안전 이거 생각보다 안 위험하더라고. 여기 막 휩쓸려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여기 못 들어가. 알겠어요? 여기 못 들어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 자꾸만.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All free. 선생님 옛날에 저거 그냥 물가에서 저런 거 보면 와 저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보기와 다른 거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긴 거다. 위험해 보이지만 안 위험하잖아. 아 모래 아이씨 위험하잖아. 그죠? 조심해야 돼. 생긴 거와 다른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In my own travels 내 자신의 여행에서 I had taken packaged tours 나는 패키지 투어를 선택했었대요. 그죠? I had taken 그러면 그 다음에 I never would have 지금 뭐지 갑자기 여기 주어 동사로 시작된 전라고 또 주어 동사로 시작된 전라고 접수사가 없어. 이건 이상하다. 두 번째 would have had라는 would have pp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과거의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정법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일 가능성이 있냐? had pp도 앞에 나왔으니까 이건 가정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가정법인데 if가 사라졌어. 그럼 if가 사라졌다는 건 뭐야? if 생략 도치가라는 거지. 원래는 if I had taken 이렇게 나가던 건데 이 if를 날려버리면서 얘를 날려버리면서 뒤에 있던 had가 주어 앞으로 이동해서 had I가 돼서 여기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had I taken package tours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패키지 투어를 취했다면, 즉 선택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패키지 투어를 선택했다면 그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나는 패키지 투어를 선택하지 않았구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내가 패키지 투어를 선택했다면 나는 결코 갖지 못했을 거다. 그 눈을 열어주는 경험들, 눈을 열어주는 경험이란 건 뭐예요?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지. that have added so much. 어떤 경험들이냐면 that have added.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had taken 가정법이고 would have도 가정법인데 that have added가 나왔잖아. 이거는 직설법인 거야. 얘는 직설법이야. 진짜 있었던 일이야. that have added. 첨가시켜 와줬던 그런 경험들이야. 아주 많은 것들을 add A to B죠. add A to B, A를 B 첨가하다. 그죠? 아주 많은 것들을 나의 appreciation of human diversity, 인간의 다양성의 이해, appreciation 이해입니다. 나의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아주 많은 것들을 추가해줬다는 건 뭐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지. 아주 많은 것을 첨가해줬던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그죠? 놀라운 그런 경험들, 내가 나에게 추가해줬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아주 많은 것을 인간의 다양성의 이해에 추가해줬던 그 경험들을 결국 못 가졌을 것이다. 실제는요. 내가 패키지 투어를 안 갔기 때문에 자유여행 갔겠지. 그지? 패키지 투어는 선생님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 무슨 여행을 쉬러 가지. 여행을 쉬러 가지 무슨 군대 가? 난 이해 안 돼. 아니 군대 같은 데는 막 새벽에 기상 이러면서 깨우는 거지. 패키지 투어 가면은 사람들 막 새벽에 와서 깨우잖아요. 그잖아? 아우 싫어. 나는 그래서 자유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가면. 물론 앞으로는 안 갈 것 같지만 별로 해외 가는 거 안 좋아해. 비행기 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비행기 조종하는 건 좋아하는데 무선 조종 비행기 별로 타고 싶진 않아요. 그 패키지 투어를 안 가고 자유여행 가게 되면 내가 편할 때 일어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눈 떠지면 일어나는 거지. 아니 여행은 그러려고 하는 거지. 쉬려고 하는 거지. 그지? 눈 떠지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호텔에서 아점 먹고 그 패키지 투어 가는 사람들은 아점도 안 먹어요. 새벽에 나가니까 밥도 못 먹는 것 같아. 아점 먹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데 편한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패키지 투어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따로 혼자 돌아다니는 재밌는 것도 많고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 가야 재밌어. 여행은요 특별한 명소만 가는 게 재밌는 게 아니야. 뭐야? 그냥 그 나라 갔을 때 해외 갔을 때 그 나라의 편의점 마트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재밌어. TV 나오잖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마트 돌아면서 우와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똑같아. 우리도 가면 그게 재밌는 거지. 아니면 무슨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패키지를 안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안 보여. 우리나라 사람 안 보여. 외국 사람들밖에 안 보여. 우리나라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어디가 또 돌아오는 그런 투어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영어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영어 열심히 하시면 요즘 영어는 웬만하면 다 통합니다.
홍콩 같은 데 이런 데는 영어 하면 진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응? 열심히 해놓으시면 다 쓸모 있습니다. 이 언어는 정말 쓸모 많아요.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Many people went outside around. Many people went outside 할 때 밖에 나갔다는 얘기죠. Round 언제? August 27, 8월 27일 경에 around 주변이니까 this year 올해 8월 27일 경에 밖에 나갔대요. To observe the close encounter 관찰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encounter 좋습니다. 만남이죠. 그죠? 뭐 사이에? 지구와 화성 사이에 수금지화잖아. 지구하고 화성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궤도하고 그죠? 공전궤도하고 화성의 공전궤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구는 뭐 여기 있는데 화성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쯤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쯤. 그지? 근데 이건 어떻게 돼? 가장 가까운 조. 알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진짜 가깝게 만났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다시 갑니다. 가까운 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누구 사이에? 만남 조우. 지구와 화성 사이에 그죠? On August 27, 그 8월 27일 날에 Mars was closer. When Mars was closer to Earth than ever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화성이 지구와 가까웠다? 가까웠을 때예요. 이거는 가까웠다고 가까웠을 때야. 여러분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기 문제는 무조건 차이점만 잘 파악하면 돼요. 이거는 접속사 있고 이건 접속사 없잖아. 그럼 구조를 묻는 거구나. 그 뒤를 보세요. The one-way travel time 주어 of light was 동사. 지금 뒤에 절 나왔어. 주절 나왔으니까 이건 부사절이 맞아. 부사절이 맞으니까 when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when Mars was closer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화성이라는 것이 지구에 더 가까웠을 때 다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역사상 그 일방 통행 시간입니다. 일방 통행. 왕복이 아니라 한번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빛의 일방 통행 시간은 단지 3분 6초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3분 6초였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빛의 시간이 7분인가 8분이니까 3분 6초면 되게 가까운 거네. 그죠? 되게 가까운 거네요. 응? 그럼 이 정도 가까우면 여러분들 생각이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이 정도 가까우면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눈에 막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래도 별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별로 보여요. 됐어요?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if you had turned the light toward Mars that day, if you had turned 당신이 had turned 했다면 if 절에 had pp 나오면 이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도 돼요. 당신이 비추었다면 불빛을 뭘 향해서 Mars를 향해서 그냥 그 화성을 향해서 그날에 27일 날에 불빛을 비추었다면 it had reached 그것은 실제로 도착했다고 it would have reached는 도착했을 것이다라는 상상의 이야기죠. would have pp가 정답이죠. 그죠? 가정법. 여기서 문제 가정법이 나온 거네요. 그것은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 화성에 186초 후에. 됐어요? 이게 3분 6초죠. 그 다음에 Mars was so bright. 화성은 아주 밝았어요. Then even that. 아주 밝아서 그 결과. 그죠? 아주 밝았어요. 뭐말 정도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해도 되고 뭐말 정도로 해도 되고 화성은 아주 밝았어요. 심지어 도시의 불빛도 didn't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라는 것은 어떤 가는 길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또는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못할 정도로 밝았대요. 선생님 정도 해석을 좋아해요. 응?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아주 뭐뭐해서 뭐뭐했다는 결과 해석을 많이 가르치잖아. 근데 선생님은 정도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다시 갑니다. 화성은 아주 밝았어요. 심지어 도시의 불빛이 방해하지 못했을 정도로. 됐나요? 광공해라고 하지? 도시의 불빛이 많으면 광공해예요. 도시의 불빛이 많으면 그 희미한 별빛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 우리나라 대도시 특히 남한 그죠? 북한 말고 남한의 그 대도시의 그 불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 못 봐요. 선생님 저 어제 봤는데요. 딱 하나 빛나던데요. 걔 목성이에요. 알겠어요? 금성이나 뭐 목성 이런 애들입니다. 행성들이 엄청나게 밝아요. 그러니까 이 화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밝아 보였다는 거지. 가까우니까. 가까울수록 밝아 보이죠. 달이 제일 밝잖아. 왜? 가까우니까. 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달이 크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겠어요? 목성에 비해서 달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달이라는 게 멀리 가 있으면 진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밝고. 그죠?
그런 것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if you missed this astronomical show 여기서 여러분들 mist는요. 여기서 mist는 조건이야. 단순 조건. 왜? 분명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절반은 봤을 거고 절반이 뭐야? 한 10% 봤을 수도 있죠. 못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조건물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천문학적인 쇼를 놓쳤다면 you are really out of luck. 당신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Mars will not be this close again. 화성이 이렇게 다시는 가까워지지 않을 거래. 언제까지? 2287년 젠장. 보자. 뭐 여러분들 다른 거 없네 나랑, 그죠? 함께 젠장이네요, 그죠? 우리는 관련이 없네, 그지? 이게 몇 년이라고? 몇 년이라고요? 올해가 몇 년인지 모르잖아 이거. 올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뭐 1900년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아깝네요, 그죠? 헨리 혜성도 그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 70년 전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 어렸을 때 한 번 왔는데 그거 못 봤어요. 젠장. 이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다음 이제 분사구문으로 갑니다. 분사구문의 개념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은 뭐냐? 절을 줄인 거예요. 절을 줄인 거야. 분사구문이 뭐라고? 절을 줄인 거야. 알겠어? 절을 줄인 거다. 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다.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줄이면 분사구문이 되는데 그 줄이면 이렇게 돼요. 접속사, 주어, 분사절, 형용사고, 전사고, 명사고 이런 게 남는다고. 알겠어? 이거 이제 줄일 때 원칙이 이렇게 됩니다. 접속사는 이제 부사절의 접속사는 남길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같으면 생략이야. 다르면 남겨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뭘로 바꾼다? ing로 바꾼다 이거예요. 이 분사를 이용해서 줄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ing 중에서 being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being은 또다시 이렇게 탈락이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ing가 나온다는 건 여기 분사절이란 말 속에 들어있어. 분사절은 ing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pp가 될 수 있지. 이 ing가 바로 이 ing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pp는요? being이 탈락되면 뒤에 있던 pp가 남을 수 있지. 그래서 분사절이라는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고 being이 탈락되니까 뒤에 형용사가 남을 수 있고요. being이 탈락되니까 전치사가 남을 수 있고요. being이 탈락되니까 명사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 분사구문이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분사구문을 이렇게 가르치거든. 절대공식 배운 사람들은 다 분사구문을 제대로 배웠을 거야. 생성에 대한 얘기는 그쪽에서 많이 가르쳐요. 절대공식에서. 혹시라도 분사구문에 대해서 궁금하면 절대공식의 분사구문 편을 다시 한번 수강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생성되는 원리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단원에서의 분사구문은 뭐냐면 분사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폭넓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 해석하고 문법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갑시다. 그럼 분사구문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배워온 분사구문 딱 하나밖에 없어. 부사절의 축약만 배워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분사구문은 관계사절이 줄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등위절이 줄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봅시다. 부사절의 축약.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 보세요. 부사절의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 S, V, O, C, A 여기잖아. 여기. 그지? 문장의 제일 뒤가 원칙이야. 알겠어요? 여기 접속사 조동사로 시작되는 게 ing 바뀌다 이 위치에서 또는 A가 앞으로 나오죠. 컴마를 써주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A가 앞에 있으니까는 부사절이었을 때 컴마가 있었으니까 얘가 분사구문 되면 ing라든지 pp 나오거나 뭐 형용사고 등등 나오고 컴마가 찍히겠지 앞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부사어는 들어갈 수 있다고 주어로 시작하고 컴마 부사어 컴마 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부사절의 위치는 이렇게 문미, 문두, 문중이 있어요. 문미 있을 때 컴마 안 써주고 문두에 나올 때 컴마 하나 써주고 문중에 있을 때 앞뒤에 컴마를 써주지. 따라서 이게 축약되면서 분사구문이 되면 여기에 분사구문, 여기에 분사구문, 여기에 분사구문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사절의 축약이 되는 분사구문은 문장의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 문장 중간이나 끝에 나오는 분사구문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문장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부사절의 축약이라고 보시면 돼. 왜? 관계사절하고 등위절은 앞에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축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것이고 나중에 실전적인 이해를 할 때는 의미가 없어. 알겠어요? 실전적인 이해하는 방법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 또는 접속사 남아있는 분사구문 아까 얘기했죠?
접속사가 남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부사절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다른 접속사들 무조건 생략돼야 됩니다. 등위절 관계사절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중간이나 끝에 나오는 것들은 등위절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사를 주는 애들도 문장 중간에 끝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00% 부사절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문 가볼게요. He criticized me. 그는 뭐 했어? 비판했어. 누구를? 나를. As soon as I arrived.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asking where the work was. 어디에 그 일이 작업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됐나요? 그럼 여기서 asking의 주어는 누굽니까? he예요. 이해됐어?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분사구문 제일 중요한 게 의미상의 주어 찾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asking 했냐를 찾으라고. 이해돼요? 누가 asking 했냐를 찾으라고. 우리 흔히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찾으라는 말을 배울 거야. 다시. 분사구문 나오면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라. 바꿔서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원어민들도 접속사로 바꾸잖아요. 원어민들이 이해할 때 접속사로 바꾸나요? 아니라고. 두 번째, 원어민들이 분사구문을 이해할 때 보니까 접속사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한 3-4가지 종류가 나오기도 해. 원어민들도 뭐가 정답인지 모른다는 건데 왜 우리가 하나로 찍습니까? 하나로 찍을 이유 없다는 얘기죠. 원래 모호함을 갖고 있는 표현이란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접속사는 오로지 부사절의 접속사만 있잖아. 관계사절 등위절이 축약될 수도 있는데 얘만 생각하잖아. 그러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는 찾지 않는 게 좋아. 알겠어요? 분사구문 나오면 접속사 찾지 말고 뭘 찾으라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 찾는 겁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알겠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세요. 뭘 찾으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라고. 의미상의 주어만 찾으면 분사구문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좀 이따 이유 다시 한번 이거 다룰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비판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물었어. 일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문장처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Asked why he went fox hunting. Asked, asking이냐, asked냐를 묻는 문제 많이 나왔어. 저기서. asking이 맞냐, asked가 맞냐를 묻는다고. asking이 쓰이면 묻는 거고, asked가 쓰이면 질문을 받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땡겨와봐. 이렇게 문도에 나와 있는 분사구문은 100% 부사절에서 나온 거다. 그렇다고 접속사 찾지 말자. 주어 땡겨보세요. 그죠? 그가 질문 받은 거야. 그가 질문 받은 거야. 왜 그가 여우 사냥하러 가는지의 질문을 받았어. 그는 대답했어. 뭐라고? 그가 좋아한다고. 그 스릴감을. 뭐해? 추적의 스릴감을 좋아한다고 답한 거야. 너 여우 사냥 왜 이렇게 왜 가? 여우상 왜 가니? 이랬더니 그 대답하는 거 쫓을 때 그 스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죠? asking이 아니라 asked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e gave the weakest of excuses. 그는 주었어요. 변명들 중에서 제일 약한 걸 줬어요. 그럼 제일 약한 변명을 했다는 얘기죠. When asked why he was late. when이 남았잖아. when이라는 접속사 남아있는 분사 구문은 100% 부사절에서 나온 거지. 알겠어요? 이때는 그냥 있을 때는 해석이 더 쉬운 거야. 몸 할 때니까. 질문 받았을 때. 왜 그가 늦었는지 질문 받았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를 축약합니다. 이것까지는 하나 설명을 해주고 할 부사절도 설명을 할 걸 했나요? 깜빡했는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는 뭐니? 이거지. 컴마 다음에 후라든지 그럼 뭐가 쓰이는 거야? 위치가 쓰이는 거야. 딱 두 개야. 후나 위치. 그 뒤에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지. 이해됐어요? 후나 위치 뒤에 동사가 나온다고. 컴마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컴마는 여기 있어야 돼. 됐어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후나 위치는 두 가지 역할을 해. 얘 이름이 뭐야?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라는 건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럼 한번 이 접속사를 한번 생략해 봅시다. 접속사가 생략됩니다. 주어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지.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라고 하는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생략. 됐어요? 그 다음에 동사 뭘로 바꿔? ing로 바꿔. 근데 ing 중에서 being은 또다시 어떻게 한다? 탈락이 된다. 알았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들이 축약된 분사 구문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나옵니까? 이 컴마 후, 컴마 위치가 문두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중간, 특히 주어 뒤에 컴마와 함께 나오는 분사구문.
주어 뒤에 컴마 함께 나온 분사구문. 명사고 주어 나오고 컴마 나오고 뒤에 동사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 컴마 사이에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얘랑 관련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나오는 분사구문의 일부.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적으로 관계사에 줄어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There are 25 apartments. 있다. 25개의 아파트들이 consisting of 3 bedroom units. 그래서 consisting of는 원래 뭐였다는 거야? 앞에 있었던 그 25 apartments가 위치로 받았을 거고 컴마 위치로. 그 다음에 consisting은 원래 consist였던 거지. 됐어요? consist of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 그럼 which가 무슨 역할 합니까? 접속사면서 주어 역할 하는데 접속사 지워지면서 주어 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지고 동사 뭐로 바뀌어요? ing로 바뀌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관계사를 줄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명사구 주어가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컴마 쓰이고 동사 나왔잖아. 이렇게 명사구 주어와 명사구뿐만 아니라 뭐 대명사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컴마를 갖고 들어가는 애들은 관계사절의 추격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뭘 추격시킨 겁니까? The operation. 그 다음에 뭐예요? Which was. 그 작전인데 어떤 작전이냐면 which was run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됐어요? 그 작전은 경찰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was last. 지속될 것이었다. 60일을. 됐나요? 관계사들이 줄어든 형태다. run은 과거분사입니다. 여기서 됐죠? 그 다음에 this is a restricted area. 이것은 제한 구역이에요. open to authorized personnel only. 여기서 open 앞에 뭐가 빠졌어요? which is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거지. which is open to authorized personnel only. 그것은 which는 앞에 있었던 그 restricted area를 받는 겁니다. 그 제한 구역은 열려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hich is가 빠지고 open이나 형용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 된 것이다. 역시 관계사절이 줄어든 것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등위절의 축약. 등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컴마가 쓰이고 등위 접속사라고 쓰이는데 그냥 쉽게 an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등위 접속사는 생략이 되고요.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이 되고요. 같으면 생략하고, 그죠? 아유, 가로칠 거 그랬나? 같으면 생략이야. 같으면 다르면 생략 안 합니다. 다르면 생략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사 뭘로 바꿉니까? ing로 바꿉니다. ing 중에서 being은 또다시 뭐 될 수 있다? 탈락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등위절이 줄어드는 분사구문이고 등위절의 축약은 당연히 문장 끝에 나옵니다. 문장 앞에 나올 수 없어. 등위절 and로다가 시작돼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예, 뭔가입니다. 2 days later. 이틀 이후에 크리스는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이거 기출에 나왔던 되게 슬픈 얘기인데 크리스는 죽었어요. 어디서? 병원에서. His uniform은 close at hand, 근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뭐였어? His uniform 앞에 and가 있었고 그다음에 his uniform이 있었고 그다음에 was가 있었고 close at hand가 있었죠. 가까이에 있었다. 네. 여기서 and라는 게 뭐 되고요? 생략되고요. his uniform이 앞에 없죠? 생략할 근거 없죠? 내비두고요. was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는데 being은 또다시 뭐 한다? 생략했죠? 그럼 뭐 남습니까? close at hand라는 게 남죠. 그래서 그의 유니폼은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분사구문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분사 없는데 왜 분사구문이야? 분사를 이용해서 줄였으니까 분사구문인 거야. 분사가 있다고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 pollen is an irritant. 꽃가루는 하나의 자극원입니다. 자극원이에요. and it 그리고 그것은 밑에 됐을까요? 넓은 데다가 and 그리고 it 꽃가루는 causes 야기합니다. red 블라블라를 이해됐어? 그래서 and 뭐 되고 생략되고 it 앞에 뭐 있어 없어? pollen is가 생략하고 causes 뭐로 바꿉니까? causing 이해됐어요? 이렇게 바뀐 거야. pollen은 꽃가루는 하나의 자극원인데 야기합니다.
붉고 아픈 눈을, 충혈된 눈이겠죠. 충혈된 눈을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됐나요? 조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이거 관계사제 축약하고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을 and 플러스 주어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아무거나 이해하시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thus 같은 말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thus 같은 게 나올 때는 보통 and thus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and thus. and가 and가 있을 때 thus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등위절에 축약된 형태가 많아요. 알겠어? thus 다음에 ing나 뭐 thus 다음에 pp 나오면 이거는 등위절에 축약될 가능성이 높다. smoking. 흡연은 can narrow. 뭐 할 수 있어? 좁힐 수 있어. 뭐를? the blood vessels. 혈관을 좁힐 수 있어. thus 그러므로 원래 뭐였다고? and. 그래서 and thus. 그죠? 그 다음에 흡연이 prevents 한데 막는데 essential nutrients가 from reaching your skin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and가 사라지고 it이 사라지고 prevents 뭘로 바뀝니까? preventin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이 이루어진다. 알겠나요? thus ing 형태는 그냥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석합시다. 흡연은 줄일 수 있어, 좁힐 수 있어 혈관을. 그래서 막아요. 뭐가 필수적인 영양분들이 당신의 피부에 도달하는 걸 막아. 그래서 피부가 빨리 상하는 거야. 선생님 같은 애기 피부를 오래 유지하려면 흡연 안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화질 너무 좋은 게 뻥을 못 치겠네, 그죠? 화질 너무 좋아서 애기 피부란 말은 없었던 걸로. 그다음 분사구문의 해석의 비결.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이해를 위한 거야.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위한 것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실전적인 건 얘야. 얘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분사구문 해석의 비결. 뭐를 파악한다? 의미상 주어를 파악한다. 이해되죠? ing로 시작되면 ing는 원래 동사가 그냥 바뀐 거잖아. ing로. 그럼 얘는 능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로 시작하면 앞에 being이 탈락된 거니까 pp가 나온 거죠.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ing를 시작하지 않으면 형용사고, 전치사고, 뭐 명사고 이런 게 나올 때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being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eing을 넣어서 해석해서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pp 앞에도 being이 탈락된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넉넉지는 않지만 다시 앞으로 선생님이 돌아가서 분사 구문들을 쭉 보면서 의미상의 주어만 찾아서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는 비판했다 나를.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물었다 그 일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팍스 헌팅에 그는 질문 받았어. 왜 팍스 헌팅 가는지를 그는 대답했어. 그가 스릴을 사랑한다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는 가장 약한 변명 중에 가장 약한 걸 주었어. 그가 질문 받았을 때 왜 늦었는지를. 그 다음에 25개의 아파트들이 있어. 그 아파트는 구성되어 있어 3개의 침실로. 그 다음에 그 작전이 주어니까 운영된다. 그 경찰에 의해서 was the last 지속될 예정이었다. 60일을. 이것은 제한구역이다. 그죠? 이것은 열려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그런 개인에게만. 그 다음에 이틀 뒤에 크리스는 죽었어요. 어디서? 병원에서. 그의 유니폼. 이거 주어니까 이걸로 그냥 그의 유니폼 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가까이 있었다. 그 다음에 꽃가루는 자극원이다. 꽃가루는 야기한다. 충혈된 눈을 민감한 사람들에서. 그 다음에 흡연은 좁힐 수 있다. 혈관을. 그러므로 흡연이 뭐한다? 막는다. 중요한 nutrients, 영양분들이 당신의 피부에 도달하는 것을. 됐어요? 보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될 수 있어요. 주절의 주어가 이게 제일 흔한 거고 이게 제일 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이게 전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80%면 꽤 다른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분사구문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분사구문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경우는 관계사절 축약 또는 등위절의 축약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분사구문의 앞 또는 뒤에 있는 절 전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절이라고 하지, 주절. 이래서 주된 절. 주절 자체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분사구문의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원래 앞절을 받아주는 위치 이런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래 it 같은 거 있잖아. it. 주절을 받아주는 게 it이거든. it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t이 원래 절을 받는 대명사예요. 그리고 it이 접속사 플러스 그 대명사로 합쳐진 관계 대명사 컴마 위치인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주는 경우가 이제 절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이 주는 경우도 있고 기타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타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해줄게. 쌤이 분사구문은 제일 중요한 게 의미상의 주어를 문맥으로 찾는 거야. 왠지 알아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친 것 말고도 나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말고 있었잖아. 선생님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가르쳤지? 근데 지금 여기 정리되지 않은 것도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보세요. 뭐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주어가 있었고 동사가 있었고 목조가 있었고 기타 등등 나오다가 컴마 나오고 ing 나왔던 적이 있거든. EBS 지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ing 주어가 누구였냐? 목적어였던 적이 있어. 주어가 아니야. 주어는 아빠였고, 주어는 아빠. 그다음 목적어는 딸이었어. 그럼 ing 나오면 일반적인 학생들 누가 ing 했다고 생각하겠어? 이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빠라고 생각하지. 그치? 근데 해석을 했더니 아빠가 아니거든. 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러 오겠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잘못된 건데 그건 일체대로 모르고 자기는 자기가 배운 걸 옳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항상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묻더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여기 ing가요.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아빠가 아니라 딸이에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질문 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 어떻게 주냐면 나는 스스로 깨닫게 해요.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이런 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닌 건 주어가 딸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막 설명해.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호응? 그렇구나. 해주고 나서 한마디 묻죠. 그럼 원어민 이거 알까 모를까? 원어민 이 ing 주어가 딸이라는 거 알까 모를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걔는 지도 아니까 어떻게 생각해? 알겠죠. 알겠죠라고 답하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야. 네가 할 수 있으면 원어민 당연히 아는 거지. 원어민 알 수 있으니까 생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거는 문맥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어떠한 주어든지 가능하게 생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어였던 게 여기 또 나와도 문맥으로 파악이 되는 거니까 생략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여러분들 제발 좀 분사구문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문법 문제 나올 땐 예의 가능성이 높게 나오겠지. 하지만 여러분 문법 문제만을 위해서 분사구문을 파악하는 건 아니잖아. 분사구문은 독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오케이? 보자. 분사구문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해석이 다양한 분사구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선생님이 어떤 원서책에서 가져온 문장이에요. 근데 그 원서책이 뭔 책인지를 못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원서책을 보고서 와 기가 막히다 했었던 건데 지금 못 찾겠어요. 봐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첫 번째 문장. 그는 웨이빙하고 있었어. 그 소녀에게. 됐어요? 그 다음에 running along the platform 하고 나오면 이 running이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당연히 누구겠어? he라고 먼저 생각하겠지. 그럼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여자애가 열차 타고 떠나고 있고 열차가 점점 앞으로 이제 가속을 붙이는 거 가니까 남자애가 플랫폼을 따라서 뛰면서 잘 가 소녀야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해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 running이 어디서 나왔냐면 who was가 줄어서 나온 걸 수도 있어. who was running이. who was running이라고 하면 이때 who는 누가 되는 거야? 소녀가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소녀에게 이렇게 웨이빙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녀는 플랫폼 따라 뛰고 있었어요. 그럼 그 남자애가 지금 열차 타고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남자애가 열차 타고 가면서 잘 있어 하고 소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녀는 이러면서 뛰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뛰진 않겠지. 그지? 이렇게. 됐나요? 이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나눠요. 그래서 running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he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the거리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문장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문맥이 있었으면 알아. 야 누가 떠나고 누가 열차 타는지 분명히 있었겠잖냐.
그죠? 문맥 속에서 그걸 통해서 파악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 가능성을 모르면 둘 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성을 미리 알아놓는 얘기로다가 이 문장을 가져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흔하지 않은 리뷰 갑니다. 분사구문 배웠어요? 분사구문은 무슨 절이 들어올 수 있다? 부사절, 관계사절, 등위절이 줄 수 있다. 근데 무슨 절이 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확히 해석하고 문법적으로다가 뭐가 맞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사구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주절의 주어,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 그 다음에 주절 전체, 그죠? 일반인, 기타 문맥으로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분사구문의 올바른 이해법, 의미상의 주어,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냥 문장으로 해석하는데 ing는 능동으로, pp는 수동으로, 기타 형용사고 전사고 등등 나와 있으면 being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라. 접속사는 있으면 해석하되 없으면 절대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사구문의 가장 올바른 이해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정확한 분사구문에 대한 강의 들은 거야. 알겠죠? 응? 자신할 수 있는 쌤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익혀서 꼭 여러분 걸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써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EBS라고 써놨네. EBS를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고구마에서 자신이 공부하는 책에서 분사구문 3개 찾아가지고 실전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알겠나요? 뭐 토익 책이든 공식 뭐 문제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숙제를 남겨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